자, 그러면 저희 본방송 조강의 네, 4센트 쪼박님 오늘 어떤 소식 들고 오셨습니까? 네, 오랜만인데, 무거운 소식 들고 왔습니다. 네, 아, 그래서, 요즘 최근 뉴스가 나왔는데, 월스트리트저널에도 그렇고, 인사이더라는 곳에서도 그렇고, 야후에서도 이런 비슷한 소식들이 계속 나왔어요. 소식이 음, 뭐냐면, 스타트업의 종말이 시작되었다. 아, 이런, 예, 제목부터 그 제목부터, 묵직하네. 스타트업 익스팅션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종말이 어우, 시작되고 있다. 그러니까 you cannot see clearly yet. 지금 잘 음, 보이진 않지만 음, it's going to be really bad. 정말 상황이 안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음, 대충은 저희가 알고 있지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요즘에 지금 특히 올해 들어서 경제 상황이 다 안 좋잖아요. 다들 그렇죠. 네. 힘들어하시고 큰 회사 테크 예를 들어서 메타라든지 아마존 같은 회사들도 지금 막 1만 명, 2만 명 레이오프를 하고 있고 음, 그리고 자영업자도 당연히 힘들다고 하시고 다 힘들어 하시는데 스타트업도 예외는 아니다. 근데 이제 대규모 종말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런 얘기를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얼마나 상황이 안 좋길래 이 음, 종말이라는 말까지 나오는가. 그래서 한번 제가 뉴스를 좀 읽어봤어요. 사실 강광님이랑 저랑도 그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스타트업 상황이 나빠지기 전에는 저희가 매주 저희가 다루고 싶은 회사들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이런 회사도 있다. 이런 기술로 이런 걸 하다니, 아이디어가 좋다. 네. 비즈니스 모델이 참신하다. 이런 거 갖고 저희가 얘기했었는데 언젠가부터 그런 이야기거리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계속 터지는 요즘, 게 이제 요즘 뉴스 고르기가 너무 힘들어. 그렇죠. 안 좋은 일들만 계속 있으니까. 그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펀드레이징 하거나 M&A가 되거나 IPO 가는 회사들도 당연히 나오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이제 없어지는 회사들이 더 많으니까 새로 나온 스타트업 그리고 이 참신하다라는 이런 그런 혁신적인 회사들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비해서. 음,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에 관련된 VC 펀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트래킹하는 크런치베이스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네네. 웹사이트에서 보면 지금 2023년에 이게 문을 닫은 회사들을 하나씩 트래킹을 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근데 올해 2023년 6월 말까지 총 83개 회사 스타트업들이 문을 닫았어요. 미국에서. 음, 그러니까 83개의 스타트업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비즈니스를 접었습니다. 그러니까 음, 굉장히 많은 거죠. 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유명한 것만 보면 이게 줌이라고 ZUM이라는 그 로봇으로 만들어 피자 딜리버리 하는 스타트업이 있었거든요. 음, 이 회사가 소프트뱅크가 이제 주요 투자자긴 한데 500 밀리언 달러 투자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500 음, 밀리언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6,300억 원 정도 되는 투자를 받은 거죠. 진짜 네네. 큰 돈인 거죠. 근데 매출이 잘 안 나오고 생각보다 비즈니스가 안 되니까 결국엔 6월 지난달에 사업을 아예 접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 그리고 클라이너 퍼킨스, 코살라 벤처스 이 두 벤처 VC들은 실리콘밸리에서 되게 고참급에 속하는 되게 전통적인 VC잖아요. 클라이너 음, 퍼킨스하고 코살라 벤처스는 이 회사들이 이제 한 1,600억 원 정도를 투자했던 핀테크 스타트업인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도 5월에 챕터 11 파산 보고 음, 신청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뉴스에라도 나오는 큰 경우인데 시리즈 스테이지나 시리즈 A 단계에서 이렇게 주저앉는 스타트업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잘 뉴스에 안 나오죠. 그런 것도 뉴스 관리가 잘 안 그렇죠. 되니까. 음, 그리고 이제 시리즈 A 받았다가 시리즈 B로 가야 되는데 이제 팔로원 투자가 안 돼가지고 거기서 주저앉는 경우도 많고 왜냐하면 또 VC들도 팔로원을 하려면 자기들도 LP들한테 펀드 레이징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또 돈이 막혀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계속 밑으로 쭉쭉쭉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스타트업 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이제 그런 얘기들이 들리고 친구의 친구를 통해서 건너 건너 들리니까 음, 그리고 이제 링크드인을 딱 보면 나는 잡을 찾는다. 오픈 투 워크 태그가 걸려있는 프로파일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 거 네, 보면 네, 상황이 네. 안 좋긴 안 좋구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음, 그게 그래서 보니까 그 사람 좀 읽어보면 코로나 시절이었던 이제 2020년 때는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딱 줄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돈이 많이 풀렸잖아요. 정부에서 그렇죠. 많이 풀리고 네, 네. 그러면서 특히 이제 2021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시장에 돈이 엄청나게 풀리면서 그때 스타트업 투자가 사실 비정상적으로 뜨거웠었죠. 그래서 2021년 한 해에 미국에서만 투자된 금액이 300 빌리언이니까 한국 돈으로면 한 380조 원 정도?
그 정도 돈이 VC 투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샌디에고 이 작은 도시에만 해도 그 당시에 1년에 한 14조 원, 15조 원 정도 투자가 됐으니까 음, 진짜 엄청나게 많이 투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투자를 받으면 아무래도 이제 투자를 받은 회사들은 당장 이제 본격적으로 비즈니스를 해야 되니까 뭐 예를 들면 시설 같은 것도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인력 채용도 막 하고 그러면서 그때 막 인력 채용하는 게 되게 힘들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 많이 Great 쓰고. 네. Resignation 다른 그렇죠. 의미로, 예. 맞아요. 네. 너무 일자리가 많고 막 움직여야죠. 막 리셔플링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쵸. 그런 네. 단어까지 있었는데, 그게 그렇죠.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완전, 네. 2년도 안 됐어요. 근데 네, 그냥 그 사이에 확 갑자기 식어버려가지고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미국 연준에서는 금리를 계속 올렸잖아요. 기준금리를 음, 올리니까 이 돈을 빌리는 게 점점 비싸지고 어려워지니까 그리고 또 경제 성향이 불안정하니까 투자가 이제 쉽지 않고 그래서 음, 첫 투자를 받아서 몸집 키우게 나섰던 스타트업들이 그 다음 투자가 안 돼서 주저앉고 그리고 그 전에도 나도 지금 뛰어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했던 회사들은 이제 자기들이 투자 유치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서 돈이 떨어져 갖고 그냥 거의 죽어 있거나 아니면 그냥 스텔스 모드로 계속 그냥 유지만 하고 있는 음, 상황들이 되게 많아서 이런 것들은 사실 통계에 잡히지도 않죠. 그래서 뭐 지금 투잡을 하는 친구들도 꽤 많이 있어요. 아직도 보면. 그래서 음, 스트레스로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는 2021년도 그렇고 그 전에는 보통 스타트업의 공식이 있었잖아요. 네, 굉장히 큰 드림을 딱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펀드레이징을 막 해서 그 돈 갖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투자금을 태워서 뭐죠? 사용자를 되게 많이 늘리고 덩치를 키운 음,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로 돈을 어떻게 벌 건데라는 질문은 일단은 성장해서 어느 정도 덩치를 키운 다음에 생각을 해보겠다. 사실 뭐 음, 리프트나 우버 같은 건 사실 그런 경우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네, 그런데 네, 이제 그런 회사들이 갔다가 결국 이제 상장을 한 다음에는 이익을 제대로 내지를 못한다는 이제 그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니까 요즘은 이제 그런 비슷한 잣대를 이제 스타트업 투자할 때 투자자들이 이제 요구를 많이 하죠. 그래서 예전에 음, 그런 성장 위주의 정책, 그런 이제 마인드셋보다는 이제는 이익을 언제 낼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니까, 그러면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돈을 받더라도 굉장히 이제 돈을 아껴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필요한 사람, 음, 정말 필요한 거 아니면 채용 안 하고, 정말 필요한 거 아니면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돈도 아끼고, 그리고 뭐 직원 복지들도 이제 많이 줄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음, 이제 그 모델을 바꾼다는 게 사실 말처럼 또 쉽지는 않죠. 음. 그리고 아, 이제 진짜 참 어려운 힘들죠. 시기인 것 같고, 쪼박님은 요즘 어떠세요? 쪼박님도 그걸 느끼세요? 회사에서? 많이 느끼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음, 뭐 이거랑은 또 아니, 다르다고 하길 수는 없죠. 이런 여기 연장선상에 있는 거니까 3월달에 그때 실리콘밸리는 한번 터졌을 때 네, 네, 네. 그때 되게 힘들었고 그리고 이제 레이오프는 일단 다행히 안 하긴 했는데 그래도 뭐 음,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팔로우를 좀 보내기도 했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때 좀 심적으로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런 미팅을 한다는 게 사실 그렇죠. 여태까지 운이 좋아서 이런 비즈니스 상황 때문에 레이오프 하는 경우들은 없었거든요, 저희 회사에서. 그러니까 뭐 음, 저성과자이거나 문제가 있어서 이제 내보내는 경우들은 있었지만 그런 건 오히려 차라리 괜찮죠. 이런 이유가 있어서 보낸다라고 얘기를 미리 하니까 괜찮은데 음. 비즈니스가 안 좋아서 당신을 잠깐 보내겠다 얘기하는데 그거는 좀 심적으로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는 네, 분위기도 그렇고, 좀 그렇긴 네, 하겠다. 네, 그렇죠. 어렵겠다, 그러니까 진짜. HR 있고 저 있고 앞에 이제 그 클리넥스 휴지통 하나 딱 놔두고 물 한 통 놔두고 그래서 보통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미팅을 들어갔는데 보스랑 HR이 들어가 있고 앞에 클리너스 휴지통이 있으면 그날은 레이오프 되는 날이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할 줄은 몰랐어요. 해놓고 나서 네, 얘기하는데 웃으면 안 이제 되는데, 진짜.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얘기를 하면 이제 내가 뭘 잘못해서 이 레이오프를 당하니까 팔로우가 되는 건지를 그러니까 무급 네, 휴가를 가게 되는지를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즈니스 상황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건데,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얘기를 해달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라고 막 얘기를, 이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고, 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네, 뭐랄까, 원망이 가득 담긴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빛을 보는 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심적으로 되게 힘들었고, 네. 음.
그래도 이제, 네, 그래도 저희는 그나마 상황이 나은 거고, 뭐, 주변에 보면 저희 VC들, 저희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들 보면, 그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한 포트폴리오가 많잖아요. 꽤 네네. 많은 회사들이, 예, 뱅크럽트 가거나 아예 그냥 자기들 팔로우 투자를 안 해서 어, 빼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네네. 이제 저희들한테도 와서, 아, 우리 회사 포트폴리오 중에 좋은 회사가 있는데, 아, 거기에 되게 좋은 뭐 엔지니어가 하나가 있는데 이 친구는 진짜 아깝다. 너희 회사에 데리고 음, 오면 좋을 것 같다. 그러는데, 데리고 오고는 싶은데 지금 있는 사람도 그러니까, 팔로우를 보내는 예. 마당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있고, 보면 그 친구들이 이제 음, 다 링크드인에 보면 이제 오픈 투 워크 해가지고 다 나오더라고요. 아유,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자기 자리를 찾아가기는 하는데, 사실 그래도, 그 기간 동안에는 심적으로 부담이 굉장히 이제 있는 거죠. 힘들고. 네. 음, 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에는 소위 전통적으로 스타트업에 투자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프라이빗 이쿼티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막 IPO 음, 직전에 있는 회사들한테 막 큰 돈 넣어가지고 쫙 스펙 상장하고 막 IPO 막 올라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IPO 같은 회사들이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지니까 실패한 케이스가 그렇죠. 훨씬 많다 예, 보니까 이 네네. 사람들이 아 이거는 별론데? 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프라이빗 이쿼티들도 어딘가에서 이제 금리가 자꾸 올라가니까 그렇지. 결국은 여기서 이렇게 리스크를 지면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에이, 이건 우리가 할 때가 예전에 하던 대로 잘하던 대로 가자 그래서 돈을 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음, 그러니까 그 기사에서 보면 좀 이렇게 뭐랄까 비관적인 분들은 2023년, 2024년 말까지 계속 될 거다. 2025년이나 되어야 그나마 예전처럼 돌아갈 거다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그렇게까지 암울하기만 할 것인가라고 보면 뭐 저는 예, 제가 이 씬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꼭 그렇게까지 안 좋을 것 같지는 음,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2021년에 투자금이 진짜 넘쳐나면서 그때는 정말 예년보다 한 4배, 5배 이상 뻥튀가 돼서 펀드 돈이 막 넘쳐나니까 음, 그때는 외부 투자를 받을 준비가 안 된 회사들도 덩달아 포모 분위기에 휩쓸려 갖고 피어 오브 음, 미싱 아웃 돼서 투자를 받았고 네네. 그쵸. 투자자들도 막 서방에서 막 투자를 막 받고 돈이 막 들어오니까 이걸 빨리빨리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 회사들도 보면 제대로 듀리런스 못하고 넣은 경우도 있었고 음, 그때는 게임의 법칙이 그거였겠죠.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완전 180도 바뀐 거죠. 1년 사이에. 그쵸. 예, 네, 근데 이제 옛날 우리나라 영화 제목처럼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렇게 된 거죠.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이제는 여기 지금의 이제 게임의 법칙에 맞춰서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음,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냉정하게 말을 하는 걸 수도 있고, 뭐 진부하기도 하지만 이게 비정상이었던 게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음, 같고, 음, 목석에 가려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리즈 A가 가기 전에 안 돼서 가는 회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그냥 제대로 안 된 비즈니스 모델이 좋지 않은 걸 가지고 그냥 투자금이 잘 들어온다고 해서 했다가 나중에 뭐 시리즈 B까지 갔다가 고꾸라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처음에 딱 끝나고 다시 이제 그 다음 옵션을 생각해 보는 게 더 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투자금이 확 줄었다고 하긴 했는데 그래도 2021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는 거지 코로나 이전 2017, 18, 19년에 비하면 그때에 비해서는 줄어들지는 않았어요. 비슷해요. 음, 그러니까 뭐 완전히 그냥 꼬꾸라져서 저 밑바닥으로 내려간 건 아니라서 아직도 투자는 예전처럼 한 4, 5년 전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2023년 1분기 트렌드를 보면 전체적인 투자 건수도 줄어들고 뭐 레이 스테이지에 가는 투자금도 확 줄어들었는데 얼리 스테이지에 있는 시드나 시리즈의 투자 트렌드는 나쁘지 않아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음, 아무래도 초기에 하는 회사들은 아직은 자기들 기술이 좋고 비즈니스 모델이 탄탄하고 어떻게 하면 빨리 그 프로핏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로드맵이 좀 잘 갖춰져 있으면 투자를 받을 확률은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담이지만 이러다 보니까 SPR 프로그램 경쟁률이 높아졌다라는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음, 프로그램 디렉터들이 요즘 좀 바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네. 리뷰하고 하는데 바쁘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종말에 이제 한 가운데 있어 이런 말 하기 이상하긴 한데 이게 지나고 나면 오히려 또 좀 더 이렇게 스타트업 생태계도 좀 더 뭐랄까 건강해질 수 있는, 건강해지고 그렇죠. 네. 건강해지고 거품이 있는 것보단 거품이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제대로 된 또 음, 비즈니스 모델들이 제대로 나오고 그게 그렇게 해야 또 이렇게 영속성이 있는 이제 그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좀 힘들기는 한데 뭐 꼭 이렇게 비관적으로만 볼 건 아니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SBIR 말씀하셨으니까 나중에 또 컨텐츠 SBIR 쪼박이
설명하는 SBIR 이것도 한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 그리고 얼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지금쯤 얼리 스테이지 투자를 해야지 또 이게 뭐 경기는 항상 이렇게 사이클 하니까 이게 다시 올라가는 시점에서 본인들도 좀 리턴이나 이거를 바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지금이 다른 거는 줄이더라도 이 얼리 스테이지 투자를 줄이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네요. 오히려 말씀대로 어, 억석이 가려진 상태에서 지금 투자를 음, 해놔야지 이거를 갖다가 파도를 거치고 음,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경제가 궤도에 이제 매크로한 상황이 올라갔을 때도 더 큰 리턴을 갖다 바랄 수 있으니까 투자자 맞습니다. 예, 입장에서도 네, 뭐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그렇지만 좀 또 무시무시할 것 같기도 하고 이거 과연 지금 돈도 없는데 뭐 이런 생각도 들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거시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 말인데 그 안에서 이제 하루하루 살면서 다음 달 무기질을 걱정해야 되는 이제 생활인의 입장에서는 예, 하루하루 살떨리긴 하죠. 그러니까 아, 진짜.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VC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VC들은 그런 위험을 감수하라고 이제 한 직업이고 그렇죠. 그게 그 네, 직업의 또 맛인 네네. 거죠. 예, 맛인 거고 그리고 어떻게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그전에는 이제 거품이 끼어서 회사들 가치가 너무 올라가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네, 보면 그런 가치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내려와서 그렇죠. 현실적으로 네. 조정이 되고 있는 음, 단계니까 좀 자기들 입장에서도 예전에는 뭐 이 100만 불 들여서 10%만 지분을 가져올 수 있었으면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지분을 그렇죠. 네. 가져오거나 더 여러 개 회사에 투자할 수도 있으니까 뭐 잘, 예, 듀 딜리전스만 잘 하고 음,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이 좋고 뭐 가능성이 좋은 스타트업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고 하면 그런 회사들한테는 오히려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게 음. 내가 아니라는 것이 가슴 아플 뿐이지. 그렇습니다.